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해커 스텝스 독해 강사 손승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10월 적중 예상 특강 독해 파트 리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직 문제를 풀지 않으신 분들은요, 우리 자료실에 가셔서 다운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총 우리 7문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8분 30초의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바로 우리 이 리뷰 강의를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입니다. 우리 1번 문제는요, 빈칸을 채우는 문제죠. 저희가 이제 빈칸의 위치는 딱 3군데로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나오고요,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나오고요, 문단 중간에 빈칸이 나온다. 거의 대부분은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는 빈칸을 채우는 문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통 우리 단락에 첫 번째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에는 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주제나 요지가 많이 들어가 있죠. 결국은 주제나 요지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1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7월에 이 콩코드가요, 추락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요, 사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사고라고 하는 명사 다음에 뒤에 대시니까 수식하는 구조 따로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콩코드 여객기가요, 추락한 거를 우리가 무슨 사고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실은 이제 주제나 요지 정도의 어떤 부분을 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고 좀 통합적인 부분의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보기를 좀 가주셔야 될 거다. 자, 그럼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 콩코드는요, 유일한 여객기랍니다. 그런데 어떤 여객기냐? 역시나 명사 다음에 뒤에 대시니까 수식하는 구조죠. 바로 깬, 뭐를 깬? 음속 장벽을 깬 최초의 또는 유일한 여객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이 아이는요, 상당히 가장 안전한 그런 비행기 중에 하나로서 또 여겨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에 이 대중들의 어떤 의심이에요. 그런데 뭐에 대한 의심입니까? 안전에 대한 대중들의 의심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항공사에서 바로 뭡니까? 콩코드 여객기를 나름대로 뭐 했다? retire, 퇴역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주제나 요지적인 부분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주제나 요지가 결국 뭘로 보셔야 되느냐? 통합적인 내용으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소위 음속 장벽을 소위 깬 유일한 여객기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 또 두 번째 보시면 가장 안전한 비행기 중에 하나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보시면 또 뭡니까? 안전에 대한 어떤 대중들의 의심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보기는 뭐가 될 수 있을 거냐? 답은 A번으로 갈 수 있을 거다. 슈퍼소닉입니다. 소위 음속, 소위 초음속이 되는 거죠. 초음속 비행, 아까 보시면 음속 장벽을 깬 유일한 여객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결국 이제 초음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대중들의 어떤 신뢰가 깨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대중들의 신뢰가 깨졌다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안전성에 대해서 어쨌든 뭐다? 의심을 하고 있는 거를 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뭐다? 답은 A번으로 가져야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는 빈칸 채우는 문제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위축인 분을 봤을 때는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의 빈칸을 채워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은 결국 주제나 요지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주제나 요지라 하면은 상세 설명보다는 통합적인 내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보기를 보시고 통합스러운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거다. 답은 A번으로 가주셔야 되겠죠. 이번에는 저희가 2번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연결어 문제로 나와 있어요. 저희가 연결어 문제를 푸실 때는 먼저 보기를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연결어의 뜻을 집어넣는 문제가 아니라 앞뒤 문장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좀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보기를 먼저 좀 확인을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onsequently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과적으로. 소위 뭐와 뭐를 연결합니까? 그렇죠.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연결어다.
요게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연결에서는 뜻을 집어넣는 문제가 아니라 앞뒤 문장의 어떤 논리적인 프레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요런 어떤 느낌, 원인과 결과. B번 가보겠습니다. instead입니다. instead 하게 되면 대신에 라는 뜻이죠. 우리 대신에라고 하는 I와 같이 묶어서 rather 또는 on the contrary. 자, 우리 얘네 같은 경우에는요. 뜻은 제각각이에요. 대신에. 그다음 rather 하게 되면 차라리, 오히려. 그다음 on the contrary 하게 되면 반대로란 뜻이지만 이 뜻이 제각각이긴 하지만 사실 뭡니까? 역할은 하나로 묶이게 된다. 바로 어떤 역할입니까? 그렇죠. correction의 역할이다. 다시 말하면 교정의 역할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이제 나데이버비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내용 아니야, 뒷내용이야 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에 내용 아니야, not. 그 다음 뒤에 내용이야, but. 뭐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C번에 보시면 otherwise입니다. otherwise 하게 되면 우리 같은 표현으로 갈 수 있는 게 or else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의 뜻이 되는 거죠. 같은 느낌으로 좀 갈 수 있는 게 약간은 이제 if, not 정도 의미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D번에 보시면 however입니다. 자, 우리 however 같은 경우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라는 뜻이죠. 우선 첫 번째는 대조적인 상황 나오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약간 어떤 상황의 어떤 전환이나 또는 반전 뭐 이런 부분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다. 요런 프레임을 머릿속에 좀 가지시고 자, 우리가 이제 지문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쪽에 보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직원들 주목해야만 합니다. 뭐를요? 우리 회사의 휴가 정책이요. 바뀔 거래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쪽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직원들은요. 현재는요. 소위 뭡니까? 요청서를 내야만 한다. 그런데 바로 뭐 하기 전에 적어도 휴가를 가기 3주 전에는 소위 요청서를 내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쪽 보니까 개정된 정책에 보면요. 바로 이제 6월 28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요청서는 여전히 요구되어질 거야. 그러면서 뭔가 연결어 나오면서 제출될 수 있어 미리 1주 전에 제출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보시면 이 문장의 프레임을 우리는 어떻게 가져야 될 거냐. 원인과 결과적인 부분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앞에 내용 아니야, 뒷내용이야 라고 한 프레임으로 갈 거냐. 아니면 if not,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란 프레임으로 갈 거냐. 아니면 소위 앞에 있는 상황과 뒷상황을 보셨을 때 어떤 대조적인 소위 반전, 전환되는 상황으로 좀 가져야 될 거냐. 답이 될 수 뭐겠습니까? 답은 D번으로 가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보시면 앞쪽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휴가 가기, 즉 이전 이 개정된 정책 전에는 휴가 가기 3주 전에 소위 요청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뒤쪽에 보시면 뭐라 했습니까? 1주 그냥 전에 제출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앞에 있는 상황과 뒷상황을 보셨을 때 사실 뭡니까? 대조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전환적인 부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반전적인 부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베러 초이스로 가져야 될 거는 뭐다? however로 가져야 될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어를 조금 정리 한번 해보면 우리 submi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ubmit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뜻은 뭡니까? 제출하다라는 표현이죠. 물론 submit가 복종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제출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을 때 우리 같은 동의어로 갈 수 있는 표현을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죠. hand in이라든지 또는 turn in 이런 것들 다 똑같이 뭐가 될 수 있다? 제출하다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한번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은요.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 유형입니다. 저희가 이 3번 문제 푸실 때는 먼저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과연 이 지문의 중심 소재, 중심 내용이 뭔지를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중심 소재,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들을 A, B, C에서 골라줘야 된다. 자, 결국 이 유형의 문제는요. 뭐 A 다음에 B 나오는 게 맞아? B 다음에 C 나오는 게 맞아? C 다음에 D 나오는 게 맞아?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실 뭐가 중요하다? 주제 파악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우리가 골라주셔야 될 거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에 걸쳐서요. 금 가격이요. surge 했답니다. 폭등했대요. 상승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5년 만에 온스당 $1,500까지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금 가격이 상승했어.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ABC에서는 결국 이런 내용들이 나와줘야 될 거다. A번에 보시면 이런 경향은요, 나는 뭡니까? 끝나지 않을 것 같대요. 왜냐하면요, 몇몇 전문가들이요, 예측하고 있답니다. 금이 소위 교환이 될 거래요. 소위 뭡니까? 이렇게, 그죠? 소위 교류가 될 거다. 소위 뭡니까? 이렇게. 뭐 구매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올해 말에는요, 2,000달러보다 더 높게 소위 뭡니까? 거래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뭡니까?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B번에 보시면요, 이 가격은요, 접근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가격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역대 최고의 가격이 어느 정도였냐? 바로 비싼 어떤 석유 가격으로 인해 야기가 된 소위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인해서 1980년도에 달성이 됐던 그 가격, 최고치의 가격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번에 보시면 바로 이렇게 상승이 있었던 어떤 이유는 바로 뭐냐? 소위 말하면 경쟁의 어떤 불안정성 때문이야. 바로 이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명사 다음에 역시나 뒤에 대시니까 수식하는 구조. 어떤 불안정성입니까? 바로 무역 전쟁으로 인해 야기가 된, 그런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무역 전쟁의 어떤 결과로서 야기가 된 바로 뭡니까? 경쟁의 어떤 불안정성 때문에 바로 이렇게 금값이 또 소위 상승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D번에 보시면 경제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중국 경제가 상승을 할 거다. 올해 6.2% 정도 상승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금 가격이 상승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보시면 다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지만 D번은 사실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그렇죠. 중국 경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답이 이럴 줄은 뭐겠습니까? 답은 D번으로 가져야 될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요, 메인 아이디어 주제 문제로 나와 있네요. 저희가 이제 주제 문제 같은 거 푸실 때는 기본적인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제 또는 요지라고 한다면은 단락의 첫 번째 줄이나 또는 마지막 줄을 좀 먼저 한번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거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주제화시킬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제나 요지라고 한다면은 상세 내용이 아니라 저희 통합적인 어떤 그런 내용으로 좀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술의 각 범주 내에는요, 존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hierarchy 하게 되면 소위 계층, 계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장르만의 어떤 그런 계층이나 계급이 존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를 딱 보니까 예술의 어떤 각 범주 내에는 소위 hierarchy라고 하는 소위 계층이나 계급이라는 게 이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뒤쪽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뒤에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16세기에서 또는 19세기 사이에 상당히 우세한 어떤 유럽 예술협회에서는 나름대로 계층이나 계급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어떤 계층이나 계급입니까? 또 역시나 명사 다음에 뒤에 대시니까 수식하는 구조죠. 나름대로 이 회화 장르의 순위를 매겨놓은 계층이나 계급을 또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나름대로 오름순으로 정물화로부터 시작해서 동물화, 그 다음에 풍경화, 초상화, 그 다음에 역사화를 이제 소위 순위로 막여놨다라는 거죠. 결국 이 지문의 구성은요, 첫 번째 문장에 중요한 내용 집어넣고요. 그 내용에 대한 소위 상세 설명, 예시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4번 문제의 지문,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의 어떤 주제적인 부분은 바로 뭐가 될 거냐? 첫 번째 문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거는요. 탭스에서는 소위 뭐가 많이 보입니까? 그렇죠. 패러프레이즈라는 게 많이 보이죠. 패러프레이즈라는 건 뭡니까?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꿔 표현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여기서 직접적으로 나온 거는 그림에는 소위 이제 그림 장르에는 계층이나 계급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결국 그 내용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 뭐가 될 수가 있겠느냐? 보니까 답은 C번으로 가져야 되겠네요. 일부 예술은요, 여겨집니다. 바로 뭐다라고? 다른 아이들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진다. 바로 그런 것들이 결국 뭘로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계층이나 계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5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번 문제는요. 보니까 correct 문제네요. 네, 옳은 내용을 골라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correct 문제 같은 거 푸실 때는 보통 기본적인 접근법은 보기를 먼저 보시고 지문을 보면서 소위 이제 비교 대조하는 느낌으로 저희가 문제를 좀 풀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보기를 먼저 한번 가볼게요. 우선 리버입니다. 간에 대해서 옳은 게 뭐냐? 우리 장기의 간을 가리키는 거죠. 간에 대해서 옳은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A번 가볼게요. 간은요. 연결시킨다는 거죠. 다이어프레임입니다. 다이어프레임 하게 되면 횡격막을요. 누구한테 연결시킨답니까? 위랑 그 다음에 장한테 연결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마 우리가 이렇게 correct 문제는요.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문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보니까 우리 A번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아까 보시니까 위, 장, 다이어프레임, 횡격막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 한번 가볼까요?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은요. 앉아 있대요. 자, 이때입니다. 그런데 어디 아래에 있답니까? 횡격막 아래에 있답니다. 그런데 어디 위에 있는 횡격막이냐? 소위 위, 장 위에 있는 이 횡격막 아래에 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시면 우리가 뭐였습니까? 이 횡격막을 위나 장에다 연결시킨다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B번 가보겠습니다. 간은요. 소위 축적물을 저장한다는 거죠. 뭐에 대한? 지방의 어떤 축적물을 저장한답니다. 바로 뭘 하기 위해서? 에너지로서 사용되기 위해서 소위 지방을 저장을 한대요. 자, 우리 이런 내용 한번 어디 있는지 한번 좀 잠깐 가볼까요? 보니까 또 역시나 뭐 있습니까? 지방이라는 부분이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의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기능들 중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에이드 한답니다. 도와준다는 거죠. 소화를 도와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 또 두 번째 또 기능이 뭐가 있느냐? 대사작용을 한다는 거죠. 지방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또는 탄수화물의 어떤 대사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뭡니까? 지방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바로 뭐였습니까? 대사작용을 한다는 거지 지방의 축적물을 저장한다 이런 부분은 아닐 거다. C번 가보겠습니다. 간은요. 앉아 있대요. 있답니다. 어디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몸의 신장 중에 하나 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비슷한 구조 한번 가볼까요? 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요 얘기하고 있다. 자, 요 아까 우리 세 번째 줄 나와 있던 거네요. 간은요.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어디 아래에 앉아 있답니까? 횡격막 아래에 앉아 있는데 바로 어디 위에 있는 바로 위, 그 다음에 장, 그 다음에 오른쪽 신장 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은 뭐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렇죠. 답은 C번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슬쩍 보니까 아까 우리 위라고 하는 단어, 아까 보시니까 위에 있다라고 하는 atop이라는 단어를 슬쩍 지금 여기서는 뭐로 빼고 있습니까? above 이렇게 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히든이 바로 직접적으로 쓰고 있죠. 답은 뭐다? 답은 C번으로 가져야 될 거다. 자, 밑에 D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번에 보시면 간은요. 흡수한대요. 과도한 영양분을 흡수를 한다. 몸의 어떤 혈액 공급량으로부터 과도한 영양분을 흡수한다. 비슷한 구조인지 물론 D번 답은 아니지만 한번 확인하는 의미로 한번 가볼까요? 자, 보니까 맨 아래줄 보니까 혈액 공급량이라는 부분이 나오긴 합니다. 자, 그런데 혈액 공급량의 15%를 바로 간이 갖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지 뭐 영양소를 흡수한다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다? 답은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아까도 이제 C번으로 가시면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소위 탭스에서는 패러프레이즈라는 게 많이 보인다.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그대로 줄 수도 있지만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것도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6번,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지문 2문항의 문제죠. 실전에서는 총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우리 이렇게 1지문 2문항의 문제를 푸실 때는 먼저 문제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하는 답을 지문에 좀 뽑아내준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될 거다. 그래서 지문 다 읽고 나서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과연 이 답을 지문에 좀 뽑아내준다는 느낌으로 좀 가져야 될 거다. 자, 먼저 문제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orrect죠.
소위 이제 비디오 엠포리엄에 대해서 옳은 게 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는 바로 뭡니까? 인퍼, 추론 문제가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제 correct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소위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좀 비교 대조하면서 좀 보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는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꿔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퍼 문제, 소위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이렉트로 추론될 수 있는 게 뭔지,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6번에 보시면 correct 문제입니다. 우리 다 문제 푸셨으니까 바로 한번 우리 확인을 한번 할게요. 우리 6번 문제에 대한 답은 뭘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A번으로 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A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근거는 어디 나와 있느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5번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submit, 자, 또 나왔어요. 제출하다. 바로 이 요청서를 제출했다라는 거죠. 즉 14일 이내, 구매한 지 14일 이내에 이 요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나는요 믿고 있습니다. 뭐라고? entitled 확인하면 수익 자격이 되는, 바로 뭐 하는 것에 자격이 된다라고 믿고 있느냐? 전체 refund입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격이 된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in alignment with 하게 되면 뭔가에 근거해서, 뭔가에 따라서 수익 구매자 어떤 약정서에 따라서 전체 수익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는 환불을 받을 어떤 자격이 된다라고 믿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근거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뭐겠느냐? 답은 A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A번에 보시면 전체, 우리 아까 거기서는 지문에서 뭐로 나왔습니까? refund로 나왔죠. 전체 환불을 해준다라는 거죠. 만약 뭐 한다라고 한다면 요청서가 그대로 썼어요. 2주, 그러니까 제출이 된다면, 그런데 뭐 이내에? 2주 이내. 아까 거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14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거다. 답은 A번으로 가져야 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좀 또 정리를 해두셔야 될 게 reimburs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reimburse 하게 되면 보상하다, 보전하다, 뭐 이런 표현이죠. 같은 동의어로 또 좀 가실 수 있는 게 compensate라는 단어, 그죠? 이런 거 다 똑같이 뭡니까? 보상하다. 하나 좀 더 가볼까요? make up for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다 똑같이 뭐가 될 수 있느냐? 무언가를 보상하다, 보전하다는 뜻이 될 수 있다는 거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추론 문제예요. 뭐 지문 내용 다 보셨죠? 답이 될 수 있는 뭡니까? 답은 B번으로 가주셔야 될 거다. 자, 우리가 이 B번으로 갈 수 있는 근거적인 부분은 뭐냐? 자, 우리 앞에 내용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나라고 하는 사람이요, 바로 이 뭡니까? 우리 엠포리엄 사이트에서 비디오 세트를 구매를 한 것 같아요. 자, 우리 배송되자마자요. 그런데 5번 디스크가요, 어떤 물리적인 어떤 손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큰 스크래치, 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뒤쪽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외부 케이스나 또는 어떤 포장이나 이런 것들은 퍼펙트한 컨디션이다, 상당히 훌륭한 상태였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바로 이 흠집이 나름대로 뭡니까? 배송 과정에서 일어났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게 7번 문제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내가 봤을 때는 바로 이 손의 손상, 다시 말하면 스크래치는요, 뭐로 인해 생긴 것 같냐? 이전 주인에 의해서 생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이전 주인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추론적인 부분은 뭐가 될 수가 있겠느냐? 세컨 핸드 프로덕트구나. 우리 세컨 핸드의 뜻은 뭡니까? 중고죠. 중고 제품을 지금 파는 곳이 바로 엠포리엄이라는 곳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오늘도 역시나 좋은 문제로 7문제 함께 했습니다. 오늘 우리 공부하셨던 내용들은요, 반드시 복습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우리 오늘 또 영상이 여러분들의 어떤 성적에 많은 좀 도움이 됐기를 좀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